네,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그 뇌 속에 슈퍼컴퓨터 들어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AI 시황이니까 뭐 종목도 쪽쪽 맞고 그다음에 시황까지 이렇게 적중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다냐 선생님이 하나생명을 수익을 냈다면 또 우리 필식 전문가님은 하루 만에 삼성생명 수익 중입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참고적으로 제 머리축은 펜티엄이면 좋겠는데 286입니다. 286. 열심히 그냥 노력을 해서 시장을 찾아가면서 대응하는 영역 부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리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에서 해석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오늘 사실 이 보험주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익을 냈으니까 모두가 좀 기분은 좋으시겠죠. 하지만 급등했던 이유를 이 코로나로 엮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워낙 시장 자체가 이제 강하게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더 싸져 있는 종목분들에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보험 섹터 쪽으로 초저금리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실제 실손 손해보험 같은 것과 그러니까 이 손해율이 축소가 되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겠고요. 자동차 사고율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반사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제가 노란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접속을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51,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팔고 나간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현대차의 모습과 같았는데요. 여기 숨어 있었던 갭자리 하나와 두 번째 갭자리가 돌파가 나갔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수급으로 쏠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위쪽에서는 특히나 꼬리의 영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51,000원을 기점으로 한번 챙기자, 이 실현을 한번 가고 가자라는 표현을 했고요. 사실 투자 포인트 장에서는 수급에 쏠린 부분에 때문인 거지 제가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까지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끌고 올라가기에는 사실 순환 매부분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실현 부분을 좀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시장 부분에는 지금 시간의 거래 부분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자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제가 놓고 판단을 해보면 제 전략에 틀린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이 갸우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쪽, 그러니까 현물 시장 쪽 신경 쓰지 말자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이들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금융투자 창고가 다시 한번 고점을 계속 막고 있죠. 어제 올라가는 오버슈팅이 1870포인트 이상까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오늘 설마 이번에도 그럴까라는 표현을 계속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정상시장으로 조금씩 돌아오길래 추적을 해봤는데요. 오늘 만기가 끝나고 나서 뒤쪽으로 오후 들어서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체크를 해보면 역시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과의 전혀 자유로운 간섭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으로 당겼는데요. 연기인 같은 경우 현물 매수를 줬지만 저는 이 부분보다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들 같은 경우는 기관발에 대한 급락 부분이 나올 때마다 최저가 부분에서 이 물량을 매수로 수치해서 다 받아내고 있는 것이 이 외국인이었다라는 관점 나한테 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선물시장 쪽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오늘 코스닥 시장 먼저 죄송합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왜 코스피 시장 쪽이 더 강했냐면요. 보시면 코스피 시장 쪽 같은 경우는 이 갭 부분 쪽에서 이제 겨우 돌파가 나가는 시점이거든요. 하지만 위치장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위쪽 부분에 정상적으로 여기를 잠깐 보실게요. 여기 판단을 해보시면 이렇게 3월 9일 이 부분에 대한 자리를 한번 기억을 잠시 화면을 통해서 기억을 해보십니다. 그러면 코스닥을 갖다 놔볼게요. 여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순간적으로 프로그램 쪽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매도 압박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마지막에 꼬리를 들리면서 제가 보는 징크스에서는 코스피가 키노적으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 보고 추격 매수를 해라라는 표현이 조금 보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결론 내보죠. 추격 매수 한다 안 한다? 필식의 시청자분들과 시청률을 1위로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은 현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제한적인 하락으로 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내도 웃지를 않으세요. 진짜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뷰 들려주셨을 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들어온다면 하방이 지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크게 하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제가 이제 멘트를 좀 어렵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워낙 나빠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실제로 선물시장 쪽에 보시면 실제 동시만기가 이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 양보할더라도 선물시장 쪽에 대한 공격적이 지금 현재 이렇게 꽉 차서 지금 추격적으로 계속 시장을 따라서 들어올리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게 뭐냐면 이 급락에서 나왔을 때 쌍바닥 부분의 패턴들을 야간 시장까지 활용해서 만들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기관발에 대해서 공포적으로 하락 부분. 근데 제가 이때 이 얘기 드렸죠. 피식 코너에서 시장이 이거 거짓부렁이기 때문에 이 눌릴 때 추가적으로 위를 열었다라는 표현에 1870포인트로 표현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1870포인트 이상의 희소식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락을 이용해서 정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잘 구축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선물시장 쪽에서의 현물을 일단 무시하고 선물시장 쪽에 매수가 유지된다면 시장은 하락하고 싶어도 하락을 마음대로 편안하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한적인 하락이다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선물시장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그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놓고 보면 이 미래의 가격과 과거의 가격 쪽을 쭉 체크를 해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좀 드렸습니다. 화면상으로 이렇게만 그려 드는데요. 드디어 이제 뚫어낼까 말까 했지만 코앞에서 지금 멈췄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고 놓고 판단을 해보니까 위쪽 부분에서 매물대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관점, 이 부분 자리가 하나가 더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군들 힘에서 조금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하락 부분 여기서 시간 조정이란 핑계를 갖고 풀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시장이죠. 또한 아시아 시장 쪽에서도 시장들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요. 오늘 밤에 이제 보면 어제 미국 시장 하나 잠깐 열어놓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에 기관 쪽 뷰에서 상승 룸이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직전 고점 부분에 여기 의미 있는 고점을 뚫어내고 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보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시초가 보셨죠? 오늘 대응하셨으니까요. 반응이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죠? FOMC 파월 부분에서 모든 거 부실. 그게 만약 정크 펀드라고 할더라도 우리는 다 일단은 매수를 하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엄청난 정말 유동성 내용이거든요. 울트라급인데요. 시장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유가 하나만 더 보죠. 유가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을 놓고 보면 실제 감산 가능성 아니다 했다 안 했다 오늘도 회의를 한다라는 표현을 했죠. 네. 그런데 앞에서 반응을 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 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를 하나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와 호재는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을 한다 안 한다 그 방향으로 반영을 하지 않는다.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숨어있는 관점표에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좀 조심하자. 그리고 불이나 유가를 판단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고점이 막혔다. 상승이 제한되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말씀해 주셨던 삼성생명이 또 하루 만에 수익이 났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내일 우리가 월요일 날 시가 쪽에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매물을 정확하게 소화했던 특히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시장의 기존 투자자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신규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종목을 옥석가리가 너무 힘들다라면 지주사 보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LG 말씀드렸고요. SK 20만 원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 SK 오늘 좀 기대를 좀 했어요. 시장에 사실 지주사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주사로 SK를 또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했고요. 전 20만 원 가서 전략 다시 잡겠다라는 표현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그 부분 쪽에서 지주사하면 또 생각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이겠죠. 보시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고점 부분에 대한 매물대 하나가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의 케이스를 놓고 보면 이렇게 앞에서 만들었던 뒤에서 만들어 나갔던 매물대 부분에서 옆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뚫어내는 패턴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상향 쪽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다음 주에 제가 방송에서 말을 못하지만 전문가님 두 종목만 챙겨보고요. 다음 주 또 저희 또 전략 마련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함께 해주세요. 김도현 전문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맛, 다음 주도 빨간 맛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